100세대 학제 243강 노년 부부가 단짝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짝 부부도 정년 후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황혼이혼도 증가하는데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을 살펴봐요. 신중년 행복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첫 번째, 노년 부부란 노년 부부는 일반적으로 오랜 생을 함께 고령기를 맞이한 부부를 말합니다.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녀가 독립하여 부부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는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60대 이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끝내고 부부로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가 나쁜 노부부의 특징입니다. 하나, 푸념과 불만만 말한다. 사이가 나쁜 부부는 푸념이나 불만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는 자식이나 지인 앞에서 파트너를 욕하는 부부도 드물지 않아요. 자기나 남 앞에서 자신의 푸념이나 불만을 들으면 싫지만 감정적으로 화내지 말고 말투를 바꿔주면 좋겠다, 남에게 말하면 부끄럽다, 슬프다 등이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지나치게 간섭한다. 정년 후 파트너에게 어디 갈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등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항상 함께 행동하거나 어느 한쪽이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하면 관계가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따라서 서로 일을 하거나 취미를 시작해서 외출의 기회를 늘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에 유의합시다. 셋,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정년 후에 연금 생활이 시작되고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죠. 돈 얘기를 하면 바로 기분이 나빠지거나 싸움으로 발전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일을 하고 각자의 지갑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경제적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취미나 즐거움을 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쇼핑해서 온 물건이나 취미에 드는 금액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피하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좋은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사이 좋은 노년 부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 삶의 보람을 갖는다. 노후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삶의 보람을 갖고 생기 있는 생활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삶의 보람을 찾는 방법으로는 취미를 즐긴다, 일을 시작한다, 서클이나 클럽에 소속된다, 봉사활동 참여 등, 특히 자원봉사는 삶의 보람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둘, 감사를 전한다. 실제로 부부 만족도에서 파트너에게 하고 싶은 말 1위는 남녀 모두 고맙다였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전해봅시다. 아무래도 고맙다고 전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밥 맛있었어, 수고했어 등 위로의 말로 감사를 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셋, 함께 요리를 한다. 대화의 계기가 없다는 부부에게는 요리를 추천합니다. 요리를 통해 이런 식단은 어떨까? 어느 정도 크기로 자를까? 등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점이 매력입니다. 요리는 건강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며 시니어 세대에게 추천하는 취미입니다. 넷, 공통의 취미를 가진다. 소통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부는 공통의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부부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죠. 예컨대 추천하는 취미는 여행, 사진 찍기, 원예 가꾸기, 워킹, 장기 등 취미를 찾을 때는 건강이나 치매 예방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좋은 거리감을 유지한다. 정년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증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싫은 점이 신경 쓰이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원만한 부부를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감 유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좋은 거리감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침실을 따로 쓴다, 각자 따로 텔레비전을 본다, 쇼핑은 혼자서 간다, 일을 한다, 취미에 간섭하지 않는다 등이었습니다. 6. 대화를 소중히 한다. 원만한 노년 부부일수록 대화가 중요하답니다. 사실 대화가 없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가령 상대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기 쉽다, 고독감을 느끼기 쉽다, 이해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다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이야기를 한다, 취침 전 1시간은 핸드폰을 제한한다 등 대화가 늘어나는 환경이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7. 이벤트를 즐긴다. 친한 부부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축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분이 많아요. 파트너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꽃 등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말이나 편지를 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평소 부끄럽고 감사함을 전하지 못하는 분은 이벤트를 계기로 파트너에게 말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8. 스킨십을 한다. 적당한 스킨십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친한 사람과 접촉하면 옥시토신이라고 불리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30초의 포옹으로 하루의 약 3분의 1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잡는 것은 부끄럽다, 허그는 할 수 없다는 분들께는 어깨를 두드리거나 마사지 등으로 스킨십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9. 너무 참지만 말고 전한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은 참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적당히 전합시다. 단 화가 나서 전하거나 싫은 소리를 해버리면 큰 싸움 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쁜지를 명확히 하고 왜 싫은지 이유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 노년 부부가 단짝이 되는 비결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강 100세 멋진 신중년, 다음 100세 대학 기대됩니다.